문제로 가는데요. 해마다 한두 문제 꼭 나오니까 5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오니까 비중이 큰 편입니다. 자,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인데, 자, 이 국제 경제에서 출제될 만한 건 국제 경제 편에서 출제 포인트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역 정책과 무역 이론, 환율 결정과 환율 변동의 효과.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 수지표의 이해. 그 다음에 세계화와 지역블록. 이 넷 중에 최소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따져드릴게요. 먼저 무역정책입니다. 무역정책은 출발은 영국에서 출발하죠. 선진국인 영국에서 출발합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주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 정책이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영국 중심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정책은 외국과 수출 수입할 때 장벽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장벽도 낮추고 비관세 장벽도 낮추고. 그런데 후진국에게는 오히려 이게 독약이죠. 국내 유치산업이 망할 수가 있다고. 어린아이 산업, 유치산업.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만한 한데 그냥 큰애가 와서 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얘가 클 동안 유치원 아이가 성장하고 힘이 생길 때까지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에서 시작돼요. 독일. 그게 보호무역 정책이야. 그래서 자유무역은 별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이 보호무역 정책에서 보호수단이 뭐냐 이거죠. 보호수단. 보호수단은 첫 번째는 관세 부과죠.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효과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한우의 공급 곡선과 한우의 수요 곡선이 균형을 이룬 점에서 한우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 한우 한 근에 얼마가요? 10만 원 정도 겁니다. 10만 원 조금 보태더라고. 10만 원이라고 가져갑시다. 한 근에 10만 원. 한우의 국내 가격입니다. 그런데 국제 가격은 5만 원밖에 안 가. 소고기의 국제 가격은 5만 원밖에 안 가요. 그러면 자유무역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자유무역을 하면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국제 가격이 5만 원이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5만 원에 소비자들이 이만큼 사 먹겠다 이거야. 근데 한우 농가에서는 5만 원이라면 우리 이만큼밖에 못 팔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게 수입에 온다고. 이게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 수입을 해온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소비자, 국내 가격에 가면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소비자에게죠. 요만큼이 생산자에게죠. 그런데 자유무역에 의해서 가격이 5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얼마큼 늘어요? 이만큼 늘어나네. 그러죠? 생산자에게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리네. 이만큼 남으니까 요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뭐냐고, 이만큼.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이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맞출 필요 없어요. 한번 듣기만 하세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내. 시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낸다고. 이게 보호무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보호무효.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달라져요. 한우. 국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아까 요만큼이 뭐가 됐어? 국내 가격에 비하면, 자, 이 국내 가격 여기서는 이게 국내 가격이잖아요. 이게 국제 가격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개방됐을 때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결국 이만큼의 사회적 잉여가 늘어났죠. 그런데 보호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제. 보호무역을 하면 이만큼 사회적 잉여가 늘었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자, 정부가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요. 요만큼이 관세입니다. 요만큼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자, 국제 가격일 때, 자유무역 있을 때는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으로 되니까 요만큼 줄어들죠, 소비자 잉여. 그러죠?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고.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생산자 잉여는 원래 여기 했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생산자 잉여니까 요만큼이 늘어나네. 이만큼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 그리고 이제 수입은 얼마만큼 해와요? 관세 부과하니까 요만큼 수입해 오죠. 요만큼 수입해 온다고. 그러면 요 면적은 뭐가 되냐고. 정부의 관세 수입이 돼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냐고. 얘는 또 뭐가 돼요?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했을 때는 사회적 잉여가 이렇게 이만큼 늘었었는데 정부가 개입해버리니까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어요. 이 그림이 서울시 기출문제. 그리고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됐고 지방직도 곧 출제가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
이해할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우리 책에도 어디 있을 텐데 179페이지 보세요. 그 그래프 보이나요? 관세 부과의 경제적인 효과 보이죠?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 A,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 여기가 D, EF, 여기 E, F, 여기가 G, 여기가 G고 이쪽이 D 아래가 여기 H. 이거 별 의미가 없는데 H. 이쪽이 I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럼 이제 관세 부과 전 자유무역일 때 소비자액이 얼마? A, B, C, D, E, F. 이거 지우고 갑시다. 요 그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관세 부과 전 소비자액이요. A, B, C, D, E, F예요. A, B, C, D, E, F. 생산자액에는요, 관세 부과 전이니까 요번에 G밖에 없네. G. 그러면 관세 부과 후 소비자액이요, A, B만 남죠.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그만큼 감소한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액이요, 관세 부과 후니까 CG네, CG. 얼마 증가한 거예요?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C, D, E, F 감소하면서 C만큼만 증가했으니까 요 증가하고 감소한 걸 더하니까 사회적 잉여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감소했나요? D, E, F인데 D, E, F인데 E는 누가 가져간 거예요? E는. E는 빼야겠지. E는 정부의 관세 수입. 따라서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은 D 플러스 F. D 플러스 F. 됐죠? 이게 서울시 기출문제. 이거 1분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다 풀어놓고 나중에 풀어야 할 문제야. 이거부터 붙잡고 이거부터 풀려고 하는 순간 다른 문제 못 풀어버려요. 문제 푸는 요령. 1분 안에 평균 1분이니까요. 1분 못 걸리는 문제 많다고. 그것부터 빨리 풀어놓고 이거 1분 더 걸린다고. 1분 20초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 시험장에서요. 순서대로 문제 다 풀려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출제인들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1번에서 5번까지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쫙 깔아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멘붕 와버려요. 1번, 2번, 3, 포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렵다 바로바로 스킵하시라니까. 5개까지 괜찮아요. 스킵해버려. 그 다음부터 아주 쉬운 문제가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야 돼요.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는 순간 아는 문제도 놓쳐버립니다. 대범해지라고요. 좀 대범하게 문제 시험장에 가시라고. 됐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게
무역정책에서 출제되었고 앞으로 출제된다면 이거밖에 출제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나올 수 있겠죠. 관세 효과 이외에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면 되는데 이 비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입 할당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야.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해주겠다. 대신에 우리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1년에 10대만 수입해 올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물량 가지고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쿼터 시스템, 쿼터제, 수입 할당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관세 장벽인데 요즘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가지고 지금 서로 싸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은 자유무역하고 있나요? 보호무역하고 있나요?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이유도 그러잖아요. 선진국은 자유무역을 하는데 오히려 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8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보호무역주의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79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등장했다고 그랬죠. 석유파동 때문에 물가는 물가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선진국에서 선진국 경제, 미국 경제도 침체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업자가 바글바글해진다고. 그러니까 실업을 구제해 주려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을 수입을 안 하고 국내에서 만들겠다 이거야. 그 대표적인 피해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에서요 79년까지 흑백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80년에 79년까지 우리가 흑백 TV 보면서 칼라 TV 만들어가지고 100% 미국에다 수출했어요. 우리 칼라 TV 3사 아시죠? 금성 잘 나갔지. 근데 금성이 이제 락키하고 합쳐져가지고 럭키 금성, LG, LG로 합병했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쪼개졌대. 자, 금성, 삼성, 대우 이 칼라 TV 3사라고요. 그래서 100% 미국에다 수출했는데 미국에서 야 한국산 칼라 TV 너네 우리나라한테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덤핑 규제를 해버렸어요. 너네 우리나라 수입 안 할 거야. 우리가 만들어 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칼라 TV 팔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또 누가 등장해? 80년대 초에 전두환 군사정부가 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을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칼라 TV를 국내로 시판하기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전면 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80년부터 우리가 칼라 TV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칼라 TV 본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산 칼라 TV를 수입 안 해가니까 우리가 칼라 TV 본 거라고. 80년부터. 이게 바로 뭐야? 신보호무역이라고요. 신보호무역. 지금 계속 신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고. 트럼프 등장한 이후에도 지금 선진국인데도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국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선진국에도 보호무역이 유리하니까 보호무역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역정책에서는 출제될 만한 거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 요게 또 중요합니다. 무역이론. 이 무역이론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후비용 공부할 때 나왔던 생산가능곡선 지금부터 활용할 겁니다. 조금만? 아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내가 착각이래. 자, 여기 워낙 중요하니까 자, 무역이론입니다. 무역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우위론, 아담 스미스, 비교우위론, 리카도인데 사람 이름 가지고는 출제하지 않아요. 학자 이름 가지고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일단 개념적으로는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싼 상품,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싼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무역 이론 가지고 출제할 때는요, 그 출제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매트리스 표입니다. 매트리스 표를 가지고 출제하거나 아니면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하거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 가지고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게 매트리스 표죠. 매트리스 표인데, 이 무역 이론인 절대 우위나 비교 우위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구상에 두 나라밖에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두 개만 물건받는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절대 우위론이건 비교 우위론이건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등장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구상에 나라는 몇 개 나라밖에 없다?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개 나라가 두 개의 물건만 만든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를테면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 그리고 XJ하고 YJ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여기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단위가 생산비로 주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생산량으로 주어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매트리스 표는 생산비로 주어집니다. 생산량은 안 주어요. 이 생산량 가지고 출제하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생산 가능 곡선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단위가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이 매트리스 표에서는 단위가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근데 어쩌다가 생산량으로 주기도 해.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를테면 자, 생산비. 노동으로 할게요. 노동. A국은 X제 하나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해요. B국은 20명이 필요해요. 어느 나라가 싸게 만들어요? 이게 싸게 만들죠? 이걸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A국은 X제 생산의 절대 우위에 있고 B국은 X제 생산의 절대 여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J 생산을 보니까 A국은 20명, B국은 10명 이면 만들어요. 자, 그러면 YJ 생산은 어느 나라가 생산비가 싸요? B국이라고. 그럼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B국은 YJ 생산의 절대 우위에 있고 A국은 절대 여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상품에 대한 생산비가 다를까요? 똑같은 물건인데, 여러분 볼펜. 우리나라에서 볼펜 만드는 원가하고 저쪽 볼펜의 원산지 국가, 저 지중해 있는 어떤 나라던데, 그 나라에서 만드는 생산 원가하고 전혀 달라요. 똑같은 물건인데 생산비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마다 부존 자원이 다르고 생산 요소의 양과 질이 달라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어요. 세 개 다 내놓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같은 속도로 쓰더라도 3,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있어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시멘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멘트는 넉넉해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모래는 모자라요. 우리나라에서 사막이 없기 때문에 모래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래는 수입해 오잖아요. 모래 수입해 온다고. 자갈도 수입해 오고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수출하지만 모래는 수입해 온다고. 왜? 이건 나라마다 구존 자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의 양과 질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달라. 그러죠? 생산비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역함으로써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무역이 발생하죠? 무역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 무역이익이 발생하죠? 나라마다 상품의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왜 상품의 생산비가 다르죠? 부존자원과 노동 등의 생산 요소의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좀.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국은 뭐만 만들면 돼요? X제만 만들면 되고, B국은 Y제만 만들어서 서로 무역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구두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구두 만드는 사람은 양복을 못 만들고, 양복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못 만든다고.
그럼 양복 만드는 사람은 양복만 만들어서 팔고, 구두 만드는 사람은 구두만 만들어서 팔고, 양복 사고, 구두업자는 양복 사고, 양복업자는 구두 사면 되겠죠? 이게 바로 분업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분업의 원리가 작용하듯이 국가 간에도 이런 분업의 원리가 작용하는 게 무역이란 말이에요. 무역.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 우위로 무역이 끝나요. 비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져. 이렇게 되면, 어라? A국이 전부 절대 우위에 있죠. 이걸 조금 더 50력으로 합시다. X제도 A국이 싸고, Y제도 A국이 싸요. 그러니까 A국은 모든 상품의 절대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의 한계라고. 이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그 리카도는 아니야. 이런 경우에도 A국 너네들이 다 싸게 만든다고 그냥 너네들 나라에서 그냥 만들어서 너네들끼리만 쓰고 말 게 아니라 B국하고 무역해도 너네도 무역이 없고 B국도 무역이 올 수 있다니까. 어떻게? 보세요. 얘도 싸고 X제도 B국보다 싸고 Y제도 B국보다 싸잖아요. 그러죠? 근데 얘는 지금 10명 전략됐고 여기는 30명 전략됐잖아. 어느 게 더 많이 싼 거야? Y제가 더 많이 싸잖아. 그러니까 A국 너는 이것만 만들어. 대신에 B국 너는 이것만 만들어. 그래서 무역해봐. 그러면 둘 다 무역이 발생한다니까? 근데 그게 확인이 됐잖아요. 입증이 됐잖아요. 이게 비교우위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절대 우위론을 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론 가지고 출제해요. 그럼 비교 우위론 가지고 출제하면 절대 우위론도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우위론 가지고 출제하면 비교 우위론 못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 교재에 보면 무역이론이 우리 교재 사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172페이지 비교우위론에 의해서 거기 보면 꿀하고 옷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트리스 표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단위가 뭔가 보세요. 단위가 생산비인가 생산량인가? 꿀과 옷의 단위 수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꿀과 옷의 단위 수잖아요. 생산량으로 나왔다고. 생산량으로 나왔다고. 이건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 생산비로 출제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비교의 이해 해가지고 두 번째 사례. 표를 만들어 놓고 합시다. 꿀, 옷. 갑국 10, 12, 9, 8. 그 다음에 아래 갑국 모자, 가방. 표가 다르죠? 나라와 상품이 서로 뒤바뀌었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명, 20명. 그 다음에 8명, 10명. 여기서 단위는 뭐예요? 노동이니까 생산비죠? 생산비라고. 여기는 생산량이고, 생산량이고. 자, 이해합시다. 먼저 이 표를 보고 절대우부터 판단해야 돼요. 절대우위. 그럼 절대우를 판단할 때는 국가에다 포인트 두는 게 아니야.
자, 꿀에다 포인트 줬어. 상품. 꿀. 갑국이 10개 만들고, 을국이 9개 만든대요. 똑같은 생산비를 투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만드는 거야? 갑국이 더 많이 만들죠? 갑국에는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러죠? 자, 옷은 갑국이 12개 만들 때 을국은 8개 만들어요. 어라? 옷도 갑국의 절대 우위가 있네요. 따라서 두 나라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이제 아담 스미스를 뛰어넘은 사람 리카도한테 물어봐야겠지. 리카도 선생,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자, 지금 각국이 모두 생산량이 많은데 얼마나 더 많은가를 판단해봐. 을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가 판단해봐. 여기는 하나가 더 많은데 여기는 4개가 더 많네. 얘가 훨씬 더 많이 만드네. 따라서 여기에 비교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율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어느 한쪽에 비교의 상품이 있으면 반대 상품은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국은 꿀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절대 우위는 모든 상품이 갑국에게 있어요. 따라서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비교 우위로 가야 돼요. 비교 우위로 가보니까 갑국과 을국의 비교 우위 상품이 다르죠? 자, 갑국은 옷의 비교 우위가 있어요. 을국은 꿀의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무역하는 겁니다. 무역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대답을 잘 해보세요. 갑국에서 꿀 하나의 기업비용은 얼마예요? 아, 또 이제 기업비용 나왔네. 보세요. 갑국에서 꿀을 10개 만들 때 옷은 몇 개 폭이 돼요? 12개 폭이 되죠? 그러면 꿀 10개의 기업비용이 옷 12개죠? 그러면 꿀 하나당 기업비용이 얼마냐 이거야? 옷 10분의 12, 즉 1.2개야. 오케이? 됐죠? 갑국에서 옷 하나의 기업비용 얼마예요? 옷 하나의 기업비용은 12개 만들 때 10개 만드니까 이거 12로 나눠봐. 12로 나누면 12분의 10개가 옷 하나의 기업비용이지.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량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뭘로 만들어 보자면, 자, 여기가 꿀이고 여기가 옷이면 생산 가능 곡선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갑국은 꿀 10개 만들 때 갑국은 옷은 12개 만들어. 여기에 갑국이야. 을국은 9개, 8개야. 9개, 8개야. 9개, 8개.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게 을국이야.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뭘 기초로 그렸어요? 이 표 가지고 그려놓은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복습하는 거예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어느 나라가 멀어요? 각국이 다 멀죠? 그러니까 각국은 을국에 비해서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런데 어느 걸 더 많이 만드냐고.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4개나 더 많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각국은 어느 상품의 비교 우위? 각국은 옷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보나마나 을국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꿀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갑국의 꿀 단위당 기업비용 얼마? 10분의 12. 기울기라고 있잖아. 우리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을국의 꿀 한 단위 기업비용 옷 9분의
그러면 꿀의 단위당 기호비용은 갑국이 커요, 을국이 커요? 즉 기울기가 이게 급해요, 얘가 급해요? 자, 꿀에 이거 이제 다 이 쓸데기가 치우고, 자, 꿀에 하나당 기울비용은 갑국이 커요, 을국이 커요? 자, 갑국은 얼마야? 갑국은 10분의 5, 10분의 12, 을국은 5, 9분의 8. 값이 크죠? 이 기울기가 미끄럼틀이 값이 빨리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제 5세 단위당 기울비용은 5세 단위당 기울비용은 갑국과 을국 어디가 클까? 당연히 을국이 크겠지. 꿀, 자, 갑국은 꿀 12분의 10, 을국은 꿀 8분의 9. 기울기만 따지면 단위당 기울비용이에요. 그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교차하고 있나요? 교차하지 않고 있나요? 교차하지 않죠. 교차하지 않을 때가 이게 바로 절대우위 문제라고. 절대우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차할 수도 있겠지. 여기 꿀이고 여기 옷인데 갑국 을국 이렇게 교차한다면 이건 절대우위 문제예요? 비교우위 문제예요? 이건 절대우위가 아니지. 이건 비교우위 문제예요. 절대우위가 성립할 수가 없어. 자, 여기는 교차하지 않죠. 그러니까 갑국은 을국보다 전부 다 많이 만들고 있잖아. 모든 성품은 절대우위가 있잖아. 근데 여기를 보면 갑국은 꿀을 더 많이 만들고 있고 을국은 옷을 더 많이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갑국은 꿀에 비교가 있고 을국은 옷에 비교가 있는 거예요. 절대우위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이건.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절대우위로 문제가 성립되는 문제고, 이렇게 교차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이건 절대우위보다는 비교우위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둘 다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생산량으로 출제하는 것은 이게 표로 출제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생산량으로 이렇게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옆에다 빈 공간에다 이거 그려놓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안 헷갈리고. 이해됐죠?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야. 요걸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칠판을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좀 치우고 올게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여기다 그려놓고 차근차근 따져보자고요. 자, 이번엔 국가가 위로 올라가 있네. 모자와 가방. 단위부터 봐야 되죠. 생산 비였죠. 노동이니까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노동이라든가 또는 뭐 몇 원, 몇 달러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4, 20.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다. 4, 20. 80. 자, 이제 절대우위 판단해 봅시다. 먼저 상품에다 포인트 맞추라고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생산비니까 큰 게 생산비가 비싼 거고 작은 게 생산비가 싼 거니까 갑국이 절대우위, 을국은 절대열위. 가방은 갑국이 절대우위, 을국이 절대열위. 가장 기본적인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해요.
각국의 생산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모자와 가방인데, 각국의 생산비를 비교하는 거, 이게. 을국이 모자 만드는데 20명 들어가죠. 그러죠? 이렇게 합시다. 을국이 모자 하나 만드는데, 갑국이 모자 하나 만드는데 4명. 가방 하나 만드는 데는 몇 명? 8명.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무역전입니다. 무역전. 그럼 총 몇 명이 필요해요? 각각 하나씩 만들어 쓰는데 12명이 필요한 거죠? 12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특화를 해보자고요. 무역전 같은 말로 특화전. 그럼 특화하면 어느 걸 특화해야 돼요? 지금 어느 걸 특화할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겠다. 지금 너무 급하게 나갔으니까 조금 이따 하고 이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을국과 비교하는 겁니다. 먼저 모자. 을국은 몇 명 들어? 을국은 모자 만드는 명 20명. 근데 갑국은 4명이라고. 그럼 을국에 비해서 얼마의 생산비가 든 거예요? 이게 5로 하면 4로 하면 4, 5, 20 20%죠? 너무 사례가 극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자를 생산하는데 을국이 100원에 만들 때 각국은 20원에 만드는 거야. 이거 얼마가 싼 거예요? 80%가 싼 거지. 이걸 80% 절대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서 이거 소개하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것만 공부하다 보면 이 수준 기초적인 걸 깜빡하다가 이걸 놓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다면 가방은 을국에서 10명이 만들 때 8명이 만들어요. 따라서 을국과 생산비를 비교해 보니까 80%. 그러니까 20%가 싼 거예요. 20%가 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둘 다 싸죠? 그럼 이제 을국의 생산비를 비교해봐요. 자, 을국의 생산비 비교.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둘 다 싼데 어느 게 더 싸요? 얘는 80원 전략했고 얘는 20원 전략이었으니까 얘가 훨씬 더 싸죠. 모자가 훨씬 더 싼데 얼마나 더 싸요? 얘는 80원 전략됐고 얘는 20원 전략됐으니까 얼마나 더 싸요? 60원 더 싸잖아요. 비교해보니까. 이걸 60% 비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 다 싼데 이게 더 싸다 이 말이에요. 모자가. 얼마나 그 차이만큼 더 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표를 그려놓고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골라라, 잘된 걸 골라라 해놓고 각국의 생산비는 비교해보니까 모자에 60% 절대 우위에 있다 하면 이건 틀린 거죠. 그러죠? 모자는 80% 절대 우위가 있는 것이고 모자에 60% 비교우위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이게.
그럼 이제 을국을 보세요. 을국의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이제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4명분에 20명 곱하기 100.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500% 나오죠? 그러잖아요. 을국은요, 각국에서 100원에 만들 때 보자. 을국은 500원에 만들어. 얼마나 비싸? 400%, 400원 더 비싸잖아요. 절대 여류에 있는 거야. 400% 절대 여류에 있어. 가방은 이거 뒤집어지죠 또? 8명이 만드는데 을국은 10명이 만든다. 딱 안 떨어지네. 4로 하면 떨어지는 4로 하면 2고 25죠. 5고 125. 여기서는 400% 비싼, 여기서는 25% 더 비싼 거야. 갑국에서 100원에 만들 때 을국에서는 125원에 만드니까 25% 더 비싸요. 절대 열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둘 다 비싸잖아. 비싼 중에 그나마 이게 좀 덜 비싸잖아. 얼마나 덜 비싸? 370. 가방에 375% 덜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표 보면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례로 하나 할까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모자에 절대요가 있다는 아주 갑국인 모자, 가방 모두 다 비싼데 을국과 생산비가 싼데 을국과 비교하니까 여기는 16명이 전략됐고 여기는 2명밖에 전략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전략이 됐는가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갑국은 모자가 60%나 비교해 보니까 더 싼 것이고 을국은 비교해 보니까 가방이 375% 비교 위에 있는 거예요. 비싼 중에 덜 비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타이핑도 잘해요. 그런데 타이핑은 사무원에게 맡기고 변론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변호사는 타이핑보다 변론을 더 잘하니까. 이게 비교의 개념이라고요. 비교의 개념. 철수와 영희, 모자와 가방 둘 다 영희가 더 잘 만들어. 그런데 더 잘 만든 것 중에 영희는 모자를 더 잘 만들어. 그럼 영희는 모자만 만들어라. 이게 비교의 개념이라고요. 그죠? 대기업은 완제품도 잘 만들고 부품도 잘 만들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품은 하청을 두고 완제품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이게 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은 부품도 잘 만들고 완제품도 더 잘 만들지만 완제품을 더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비싼 중에 덜 비싼 게 비교이고 싼 중에 더 많이 싼 게 비교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위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교이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죠? 이거 기출문제 표는 아닙니다. 그냥 사례로 들어오는 표인데 기출문제 사례를 가지고 하나 해볼까요?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 자, 일단 절대의 비교율 판단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산비라고, 생산비. 그러니까 생산 가능곡선 그릴 수가 없죠. 그럼 이 표 가지고 이제 기후비용 판단할 수 있죠. 자, 모자 1단위에 기후비용. 기후비용이니까 이제 뭘로 표시되죠? 가방으로 표시되겠죠. 가방으로 표시되는데 각국과 을국이 다르겠죠. 자, 보세요. 자, 갑국은 모자 하나 만드는데 4명이 필요하죠. 4명. 근데 이 4명 가지고 가방 만든다면 가방 몇 개 만들어요? 8분의 4개 만들지. 8분의 4니까 2분의 1개지. 오케이? 다시. 갑국이 모자를 만들 때, 모자 하나 만드는데 4명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4명이
가방 만드는데 투입된다면 가방은 몇 개 만드냐고. 8분의 4개 만들잖아요. 근데 이 8분의 4를 안 만들고 가방을 만든 거니까, 모자를 만든 거니까, 모자 하나 만드는 데 드는 기회비용은 가방 8분의 4. 8분의 4니까 2분의 1. 그럼 을국은 어떻게 돼요? 을국은 20명이 모자를 만들어요. 근데 20명이 가방을 만든다면 가방 몇 개 만들어? 2개 만드네. 2개 안 만들고 모자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가방 1단위 기회비용. 가방이니까 모자로 표시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이건 철저하게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이해를 못한 분을 위해서 기출문제 가지고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 책에 그 기출문제가 있나 모르겠다. 우리 책에는 그 기출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사례를 바꿔볼게요. 이번에 이쪽에서 써볼까? 갑국, 을국. 이렇게 했을 때 접근 방법. 요 표하고 다르잖아요. 항상 포인트는 상품부터 출발해야 돼. 자, 역시 단위는 노동이에요. 노동. 또 까물까물하려고 그러네. 12. 자, 이 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절대우위 따져야죠. 자, 기계. 어느 나라의 절대우위? 갑국. 옷감 어느 나라의 절대우위? 갑국. 둘 다 모든 상품이 갑국의 절대우위가 있죠. 그러면 절대우위로는 무역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비교우위. 자, 그럼 비교우위를 판단할 때 갑국은 기계도 싸고 옷감도 싼데 옷감은 몇 개 전략? 잠깐 여기에서 이게 아니. 자, 기계. 갑국은 기계나 옷감이나 모두 싼데 기계는 몇 명 전략됐어요? 4명 전략됐어요. 옷감은 몇 명 전략됐어요? 1명 전략됐죠. 그러면 갑국은 기계와 옷감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전략됐다? 기계의 비교가 있네요. 그러면 을국은 반대로 옷감의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갑국이 몇 퍼센트 절대 우위가 있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생산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갑국.
기계와 옷감. 자, 기계는 을국에서 몇 명? 12명이지. 12명으로 만들 때 갑국에서 기계는 8명 만든다고. 그럼 곱하기 100에서 비율을 내보면 얼마 나와요? 4, 1, 8, 4, 200 나누기 3, 양 66.666, 60. 7%. 그러니까 갑국은 기계를 만들 때, 을국이 100원에 만들 때 갑국은 67원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싼 거야? 약 33원 싼 거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 약 33%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옷값을 보니까 을국은 10명이 만드는데 을국은 9명, 갑국은 9명이 만들어. 곱하기 100 해봐. 90이 맞죠? 이거 얼마나 싸? 잘못됐잖아. 갑국, 옷감, 을국 10명? 맞네. 90%니까. 얼마나 싸요? 10% 절대 우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싼데 어느 게 더 싸? 얘가 더 싸잖아. 얘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싸요? 약 23%. 이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비교 우위 있다. 이렇게. 뭐에? 기계에. 기계에 약 23% 비교 우위.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주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야. 갑국은 기계 생산에 90% 절대 우위에 있다. 땡. 90%가 아니라 67%. 그러니까 말 잘못했네. 갑국은 기계에 33% 절대 우위에 있는 거고 비교 우위는 23%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을국을 볼까? 기계. 볼까?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야겠지. 8분의 12. 얼마 나와요? 4, 8, 4, 3, 10. 300 나누기 100, 50%. 그러니까 50% 절대 열위에 있어. 절대 열위. 옷감은 이거 뒤집어야지. 약 11% 절대 열위에 있어. 그러니까 둘 다 비싸. 비싸지만 덜 비싼 게 있다고. 뭐가 덜 비싸? 얘가 덜 비싸잖아. 얼마나 덜 비싸? 약 39% 비교에 있어. 뭐가? 기계가 아닌 옷값.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 문제 이거 안 내면 다행인데 이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우위 얼마만큼 절대 우위가 있고 얼마만큼 비교 우위가 있는 걸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힘냅시다.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자, 보세요. 이제, 그럼 두 나라가 이제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죠. 그럼 무역이 성립할 때 수출품하고 수입품하고 몇 대 몇으로 바꿀까 이거 결정해야죠. 그걸 우리는 교역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역 조건을 일단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1대1로 가져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옷감과 기계를 하나씩 서로 맞바꾸는 무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건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의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됐을 때 필요한 거고요. 이걸 난이도를 높이면 이거 묻지 않아요.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이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물어. 그런데 느닷없이 이걸로 출제해버리면 당황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면 이렇게 돼요.
자, 교역조건 1대1로 가정을 했으니까, 갑국의 무역이익을 한번 구해보자고. 갑국의 무역이익은 얼마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 자, 먼저, 무역천. 각국이 기계를 하나 만들고 옷감을 하나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소비하려고 한다면 총 몇 명의 노동자가 필요할까요? 기계 하나 만드는데 몇 명? 옷감 하나 만드는데 몇 명? 총 몇 명? 17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7명이 각각 8명, 9명으로 나눠가지고, 야, 8명, 너네는 기계만 만들어. 9명, 너네는 옷감만 만들어. 그래서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특화를 해줘야 돼. 특화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우위 상품이나 비교우위 상품을 특화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비교우위 상품이 뭐야? 각국은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화를 합니다. 특화는 기계에 특화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총 17명이 기계만 만들어요, 기계만. 근데 기계 하나 만드는데 8명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기계만 만들면 몇 단위 만들어져요? 몇 개 만들어져? 2, 8에 16이니까 2개 하고 8분의 1개가 만들어지네. 그러죠? 자, 이제 눈치 빠른 학생은 눈치챘어, 지금. 자, 이제 교역 조건이 1대1로 무역을 해보자, 이거예요, 무역을 했더니, 자, 지금 이 나라는 뭐만 만들었죠? 기계만 이만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보내자, 이거야. 기계 하나 보내면, 기계 몇 개 남아? 1개하고 8분의 1개 남죠? 기계 하나 보내면 옷감 몇 개 와? 하나 온다고. 똑같이 17명이 투입되는데 무역하기 전에는 하나하나씩 밖에 소비 못했어요. 근데 무역하고 나니까 똑같이 17명이 투입됐는데 뭔가 달라졌어. 뭔가 늘었잖아. 뭐가 늘었어요? 기계 8분의 1개가 늘었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무역이익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려면 얼마 걸려? 30초 이상 걸리죠. 왜 이렇게 계산하냐고. 계산할 필요 없다고. 이거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설명해 준 거야.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을국 보지 마. 시험 문제 나오면 을국을 딱 가리고 봐. 을국 가려. 각국만 보이죠? 각국은 뭐만 만들면 돼? 기계만 만들면 되지. 그러면 옷감 만드는데 9명. 야, 너네 이리 와. 기계 만들어. 몇 명 남어? 1명 남어. 1명. 야, 1명 놀지 마. 이거 만들어. 몇 개 만들어? 8분의 1개 만들어. 8분의 1개.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계산하냐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표로 끝내자고. 그러면 을국의 무역이익은 어떻게 하면 돼? 을국은 얘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기계 12명. 야, 너네 이리 와. 옷감 만들어. 몇 명 남어? 2명. 야, 10명. 야, 2명. 옷감 계속 더 만들어라고. 10분의 2개. 을국에서는 10분의 2개 나온다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0분의 2개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계산할 필요 있냐 없냐? 없다고. 표에서 끝난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표 보세요. 자, 표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판단할 것. 초점을 상품에다 맞춰. 기계. 자, 단위는 노동이니까 누가 적게 만들어? 갑국. 갑국이 절대우위. 옷감도 갑국이 절대우위. 얼마나 절대우위가 있는가를 물어보면 아까 계산해야 돼. 네? 계산해봐야 돼. 자, 그러면 각국은 모든 상품에 절대우위가 있으니까 절대우위로는 무역이 성립하지 않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비교우위로 가야 돼.
그럼 비교로 가려면 이제 국가. 각국이 모든 상품에 절대요가 있으니까. 자, 기계는 을국에 비해서 4명 전락됐고, 옷감은 1명 전락됐으니까. 뭐가 더 많이 전락됐어? 각국은 기계가 더 많이 전락됐죠. 그럼 각국은 기계에 비교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비교에는 반대 상품이야. 을국은 옷감에 비교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나라가 교역 조건 1대1로 무역을 한다면, 1대1로 무역을 한다면, 무역이익이 얼마나 이거지, 무역이익. 그때는 각국의 무역이익 계산하려면, 을국은 보지 말라니까요. 을국 보지 마. 을국 보지 말고. 각국의 무역이익은 기계만 만들면 되죠. 옷감 만들 필요 없죠. 얘를 투입해봐. 몇 명 남어? 한 명이 다시 기계 만들면 8분의 1개 만들어. 이 8분의 1개가 각국의 무역이익이야. 그럼 을국의 무역이익은 각국 볼 필요 없어. 을국은 얘만 만들면 되죠. 12명, 일로 투입해가 2명 남죠. 2명이 다시 이거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10분의 2개. 옷감 10분의 2개가 을국의 무역이익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이건 이미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두 나라가 1대1로 무역을 하니까 각국은 무역이익이 얼마예요? 아까 기계 8분의 1이고 을국은 옷감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면 무역이익이 어느 나라는 많고 어느 나라는 적잖아. 5분의 1이 많죠? 그러니까 을국은 교역조건 1대1로 무역할 때 유리해. 근데 각국은 을국보다 좀 불리하잖아. 그럼 이제 각국이 뭐라고 해? 야, 교역조건 바꾸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야, 교역조건 바꾸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 바로 이거라고요. 이게 무역분쟁이라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게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에서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교역조건이 1대1이 아니라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는 어디에서 결정되냐. 이게 최난이도 문제야. 근데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그건 기계비용으로 해결하면 돼요. 기계비용. 자, 먼저 각국부터 한번 해볼까? 자, 각국에서 기계 1단위 기계비용 얼마? 기계 1단위 비용. 옷감. 얼마? 자, 보세요. 이게 노동이라고 각국이 기계를 만드는데 8명이 들어가는데 이 8명 가지고 옷감을 만들면 몇 개 만드냐 이거지? 9분의 8개 만들잖아. 9분의 8개? 이걸 포기하고 기계 만드는 거잖아. 옷감 9분의 8단위가 기계비용이라고. 그러면 을국에서 기계 1단위 기계비용 얼마일까? 을국에서 12분의 10. 옷감으로 표시되겠죠? 자, 을국이 기계를 만드는데 12명이 들어가. 그럼 12명이 옷감을 만들면 옷감은 10분의 1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걸 하나로 만들어 봐. 기계 하나에 대해서는 옷감 10분의 12개가 1보다 작고 9분의 8이 1보다 작고 9분의 8에서 1보다 큰 10분의 12.
이 사이에서 무역하면 두 나라 모두 무역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는 범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기회비용 없다. 문제 접근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매트리스 표가 아니라 생산 가능 복수로 나오면 더 쉬워지겠지. 그잖아. 생산 가능 복수를 기울기가 바로 당위당 기회비용이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이거 많이 풀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기출문제였습니다. 됐죠? 표정들이 안 좋은 걸 보니까 한 번 더 해야겠네. 표정들이 안 좋아.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쪽으로 와볼까? 이거 한 번 더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건 아까 이걸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모자. 하나에 대해서. 가방은 몇 개에서 몇 개? 2분의 1에서 2 사이. 이거야. 그래서 당위당 기업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당위당 기업이 왜 중요하냐? 바로 교육 조건의 범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서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얘기하면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얘기할게요. 이거 가지고도 똑같이 나오겠지? 이거 가지고 하면 이것만 달라진다고 모자가 가방으로 바뀌고 이제 모자가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지? 이게 뒤집어니까 이 똑같네 결국. 응. 이거 뒤집으면 2가 나오고 이거 뒤집으면 2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에서 2 똑같아. 됐죠? 표정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